1808년 5월 2일 나폴레옹도 몰랐다. 17 재봉사의 반전 총살. 1808년 5월 2일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마드리드. 왕궁 앞 광장에는 불길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국왕 카를로스 4세와 왕세자 페르디난드 7세가 프랑스 바이온에서 감금된 지 한 달여, 시민들은 낯선 군화 소리가 바닥을 울릴 때마다 자신의 도시가 더 이상 스페인의 것이 아님을 통감했습니다. 그날도 프랑스 근위대의 척탄병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왕궁 정문을 열어젖히고 카를로스의 막내 아들 인판테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와 왕녀를 마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왕가의 숨결이 완전히 끊기는 순간 마드리드는 영영 프랑스어를 말하게 될 것이다. 이 한마디가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동안 수백 명이 순식간에 왕궁 철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프랑스 원수 조화생 미라는 첫 충돌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민들이 금세 돌과 삽, 빗자루를 손에 들고 프랑스 장교들을 밀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살 꼬마가 울부짖으며 던진 조약돌 하나가 말발굽에 맞고 튀어오르자 군중은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고 프랑스군은 포격을 선택했습니다. 대포의 포신이 왕궁 정문 쪽으로 돌아가는 순간 전야의 정막은 파열음과 화약 연기로 뒤섞여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 첫 포탄이 돌고래 분수대 가장자리를 산산조각 내며 천둥처럼 터졌을 때 마드리드 시내 곳곳에서 숨죽인 분노가 마치 공명을 일으키듯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푸에르타 델 솔, 푸에르타 델 톨레도, 알카라 거리는 삽시간에 투쟁의 최전선으로 돌변했습니다. 빈약한 표적 사냥총과 사제 화약통에 의지한 시민들은 프랑스 근위 기병대의 일사불란한 돌격을 몇 차례나 밀어냈지만 미라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마멜루크 기병의용 그레나다 연대를 투입해 도심을 조여들었습니다. 마드리드 주둔 스페인 부대들이 막사에 묶여 있었지만 몽텔레온 포병학교만이 상관 명령을 거부하고 포문을 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둘째 포문이 불을 뿜던 순간 청동 대포 두 문이 포신에 얹힌 붉은 천이 바람에 펄럭였고 바로 그 깃발이 뒤이어 합류한 시민들의 사기를 치솟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격의 기세도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황혼 직전에 주력 포병을 몰아 몽텔레온을 완전히 에워쌌고 전열을 정비하던 포병 장교 루이스 다우즈와 페드로 베라르데는 막사 마당에서 마지막 일제 사격을 가한 뒤 쓰러졌습니다. 도시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지만 바로 그 시각 마드리드 외곽 모스톨레의 작은 주점에서는 다른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군 서기관 후안 페레즈 빌라밀이 시장 안드레스 토레온에게 프랑스가 왕을 납치했고 시민을 학살했다는 전언을 들려주자 볼품없는 목재 책상 위에서 스페인 전역에 울릴 선전 포고문 초안이 쓰였습니다. 분노의 서한을 실은 기수들은 밤새 먼지를 일으키며 발렌시아, 세비야, 오비에도로 달려갔고 이 작지만 빠른 결정이 한 달 뒤 나폴레옹에게 돌이킬 수 없는 수렁을 예고합니다. 날이 저물자 마드리드는 또 다른 공포를 목도했습니다. 미라가 세운 군사위원회는 무기를 든 자, 시가전 관여자는 즉결 처형이라는 포고령을 내렸고 5월 3일 새벽까지 수백 명이 검은 보초등 아래 벽에 세워졌습니다. 백열등조차 없는 칠흑의 새벽, 처형 대열 맨 앞줄의 선인은 아직 바늘꽂이도 꺼내지 못한 젊은 재봉사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가족을 찾아 뛰어다니다 프랑스 헌병에게 붙잡힌 17살 처녀는 포탄 연기를 뒤집어 쓴 손바닥의 재봉바늘을 꼭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장교가 묻습니다. 왜 무기를 들었느냐? 그녀는 조용히 답합니다. 이 바늘도 내 조국을 꿰매려고 든 무기입니다. 총성이 이어지고 불과 몇 초 만에 그녀의 이름은 처형 명부 속 네 번째 줄에 붉은 잉크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훗날 마드리드의 한 구역을 영원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튿날 고야는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프린시페 피오 언덕을 올려다보며 캠퍼스를 펼쳤습니다. 붉은 새벽빛, 번지는 횃불, 허공에 멈춘 총구, 그리고 공포에 찬 시선들. 그는 1808년 5월 3일이라는 제목을 덧붙이며 자정의 피를 흘린 자들은 새로운 나라의 새벽을 깨웠다는 묵시록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고야의 붓끝이 멈추기 무섭게 스페인 전역은 봉기로 들끓었습니다. 아라곤 농민은 낯을 들었고 안달루시아 기수들은 창봉을 나무자루에 묶어 기병대를 꾸렸으며 카탈루냐 해안에서는 민병대가 프랑스 수송선을 기습했습니다. 미라는 마드리드를 지켰지만 나폴레옹의 형 조제프 보나파르트가 준비했던 스페인 왕위 즉위식은 빈 의자 앞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 2일의 불씨는 5월 27일 바이에렌 전역, 6월 6일 발렌시아 봉기, 그리고 7월 19일 바이엔 전투로 번지며 스페인 독립전쟁이라 불릴 6년의 대장정에 불을 놓았습니다. 처음엔 민중의 분노였지만 곧 영국 포르투갈 연합군이 합류했고 나폴레옹은 동쪽 전역과 이베리아 반도 사이에 군세를 분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전은 의외로 빨랐습니다. 겨울이 닥치기도 전에 나폴레옹은 나는 스페인을 정복했지만 스페인 국민은 정복하지 못했다는 회색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러 오늘의 마드리드 말라사냐 구역은 거리마다 카페와 서점, 음악숍이 늘어섰습니다.
그런데 매년 5월 2일 해질녘 이면 마드리드 시민들은 여전히 왕궁 앞 계단에서 촛불을 밝히고 오래된 이름 하나를 조용히 읽어내려갑니다. 마누엘라 말라사냐 17살 1808년 5월 3일 도스 데 마요 봉기의 마지막 장면은 거대한 장군도 화려한 장교도 아닌 작은 재봉사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마드리드의 해방을 기리는 행진곡이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렇게 5월 2일은 오늘도 스페인 국민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누구의 자유를 꿰매고 있는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